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다마를 통해 미군 정찰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27일 북한의 전승절을 앞두고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가진 외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야욕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적 결의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북한이 이야기한 정찰기가 수차례 영공을 침범했다, 또 적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까? 일단은 이제 최근 북한 정찰위성 실패 이후에 동향이 있고요. 재발사. 네. 그다음에 이제 7.27 북한 이제 전승 기념절이라고 그러죠. 그 열병식 동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정찰 자산이 자주 와요. 그러니까 RC-135, 그다음에 이제 유톡 고공 정찰기, 그다음에 글로벌워크 자주 전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동해 영공 수십 킬로미터를 침범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럼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말해요. 그렇죠. 그럼 영해가 12L이거든요. 그럼 육지에서 간단히 말하면 22km밖에 안 돼요. 그럼 수십 킬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북한 그 땅 상공을 날아갔다는데 그걸 내버려 뒀겠어요, 북한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과거에 1994년에 미국의 OH-58이라고 하는 헬기가 정찰 헬기예요. 예. 그게 잘못해서 북한 영공을 넘어갔어요. 아. 그래서 격추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 미군 조종사가 사망을 했어요, 한 명이. 네. 한 명은 이제 생존을 했고.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수십 킬로라면 북한 그 영토 위를 보듯이 미국의 정찰기가 날아다녔다는 얘기인데 그걸 북한이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의 어떤 정찰 자산의 전개에 대한 네. 반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예. 일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군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있었던 정찰의 일환을 했을 뿐인데 마치 영공을 침범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만일에 북한 말이 맞다 그러면은 네. 북한 공군이나 북한 방공 능력은 허수아비인 거죠. 예를 들면 서울 상공에 북한 정찰기가 나타났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네. 근데 여기 이제 담화를 발표한 명의가 국방성이란 말이죠. 예.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6월 15일 날 끝났죠. 이제 5월 25일 날 시작해서 6월 15일 날 끝난 한미 화력 경멸 훈련 최대 규모였습니다. 네. 그 6월 15일 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훈련을 주관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국방성이 담화 반발을 하고 이스칸데르로 추정이 되는 KN-23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을 통일해 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방성이 담화를 냈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경고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즉,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격추한 사례 얘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얘기를 상기시킨 거죠. 그러니까 68년에는 푸에블로라는 미국의 정보 수집함이 납북이 된 적이 있어요. 피랍됐죠. 그다음에 이제 69년에는 EC-121기가 동해에서 격추당했습니다. 무려 30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했어요. 그때 일촉즉발의 위기였죠. 그다음에 말씀드린 94년에는 그건 이제 미국이 본인들의 실수라는 게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망한 미군 조종사, 그다음에 생존한 사람이 곧바로 그때는 이제 그 북미 합의가 이루어질 때거든요. 바로 이제 송환이 됐고 가까운 시기에는 2003년에 네. 지금 떠 있는 RC-135 동일한 기종입니다. 이게 동해 공해상을 날고 있는데 북한 기가 와서 강제로 납북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전혀 없던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킴으로써 본인들의 이제 반발을 극대화하는 거죠. 현재 이제 주한 미군 사령부 참모장 역시도 이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안보 포럼에서 전략 핵잠수함의 전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워싱턴 합의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 합의에 명문화돼 있어요. 네. SSBN. 근데 이제 이게 한반도 핵 문제의 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 SS가 붙으면 잠수함이라는 얘기고 네. 여기에 N이 붙으면 핵 추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핵무기 없어도 핵 추진 잠수함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왔던 미시건호가 바로 예. SSGN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그 핵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이게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이에요. 근데 SSB에는 네. 이게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이거든요. 그럼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이거든요. 뭐 쉽게 아주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SSBN 오하이오급 한 척이 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거의 6,000배에 달해요. 최대. 그럼 그게 부산항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한반도 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는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핵은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용은 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번밖에 사용 안 했거든요.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동안 그 핵 도발로 일종의 그 핵 도발의 갑질을 해왔거든요. 네. 압박하듯. 그렇죠. 근데 이제 SSBN이 들어오면 북한 핵무기는 초라해지거든요. 가지고 있을 때는 가시성, 과시성, 그다음에 심리적 압박의 효과가 상쇄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 발생을 하니까 예. 여기서 이제 극렬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북한이 최근에 이렇게 약간의 도발 그리고 강력한 발언을 하는 이유가 27일을 위해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들은 전승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25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된 이 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행사 준비도 있죠. 네. 있는데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대규모 도발이 있었거든요. 12월에는 무인기 서울 상공에 침투시켰죠. 그렇죠. 속초 앞바다에 11월 달에 미사일 쐈죠. 쐈어요. 네. 그다음에 본인들 말은 울산 앞바다에 전략순항미를 쐈다고 그랬죠. 뭐 500여 개 항공기를 띄웠다. 우리는 뭐 180개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대규모 무력 도발을 사사건건 했거든요. 네. 근데 금년에 좀 뜸해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북한도 무한정 도발은 할 수 없고 도발 피로감이 있어요. 다 비용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을 할 경우에는 이 한미 워싱턴 선언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예. 한미의 대응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도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7월 27일 전승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 열병식이 예정이 이제 전망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평양 미림 비행장에 있는 병력, 그다음에 김일성 광장 행사가 이루어진 이 동향을 볼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열병식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열병식을 할 때는 거기서만 안 해요. 각 개별 부대에서 또 합니다. 지금 아마 추정컨대 네. 그 부대에 김정은이 가 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김정은이 열병식을 사사건건 다 지휘합니다. 기록 영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바쁠 거예요. 열병식 준비하려고. 네. 그런 점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열병식 준비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도 이제 도발 피크에 왔다. 계속 도발을 하기는 피곤하고 또 강한 도발을 하면 한미에 더 강한 그 압박을 대응을 받기 때문에 예. 북한도 이제 작년과 같은 도발에 실익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발은 하겠지만 작년처럼 무모한 도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즉 열병식에서는 이제 과시하는 부분이 있겠죠. 있겠죠. 특히 과시 중에서 새로운 무기가 나올 만한 게 있느냐. 그동안은 매번 약간씩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어떨까요? 보일 건 대부분 보여줬어요. 네. 이제는 왜냐하면 핵 어뢰까지 보여줬고 그렇죠. 전략 순항 미사일도 두 발, 화살 1, 2형도 보여줬고 화성 18형 고체도 보여줬고 남은 건 이제 무인기입니다. 아. 무인기는 아직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아마 보여줬지만 아마 저성능이고 지금 고성능의 무인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아. 그리고 이제 핵추진 잠수함인데 이거는 뭐 꿈도 못 꾸는 거고요. 북한 네. 실력으로는. 그러니까 잠수함 2019년에 보여줬던 재래식 잠수함 김정은이 갔던 진수 정도. 그다음에 그동안 보여줬던 전략무기 중심으로 기계화 부대를 편성하는 것. 새롭게 특별하게 보여줄 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보여줄 만한 무기는 많지 않다. 그러면 도발의 또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발 피로도가 이미 쌓여 있고 워싱턴 선언 때문에 우리가 도발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식의 도발을 할까요? 그러니까 북한도 워싱턴 선언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SSBN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는 이건 한반도 핵 문제의 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핵 대 핵 경쟁 체제로 가버렸거든요. 네. 과거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의 우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도발이 더 상하는 강경한 대응을 불러오는 국면이 된 거거든요. 또 한미도 지금 물러설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은 북한이 또 도발을 하면 지금 무인기만 해도 우리 군 입장은 한 대 들어오면 10대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 피곤하죠. 그러니까 북한도 좀 고민이죠. 아. 원점이 확인되고 주체가 분명하면 우리가 원래 이제 이명박 정부 때 3배 보복 그 응징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형태, 한미의 대응이 어렵고 원점 확인이 어려운
그런 한미는 피곤한 이런 걸 구상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게 무인기, 사이버 테러, 아니면 뭐 목함 지뢰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기습을 당했지만 천안함 북침 같은 그런 쪽을 구상을 할 거예요. 과거처럼 이렇게 무모하게 계속 도발하기는 쉽지가 않다. 우리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 이게 영상 같은 경우에 보통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안 나왔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병식 때문에 바빠서 많이 다닐 건 아는데 매체에 좀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바쁘다 그래도 어차피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오는데 사진을 안 보여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금수산 태양궁전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네. 금수산 기념궁전이었어요. 태양자를 집어넣은 게 김정은이에요. 2011년 12월 27일 아버지 죽고 나서 네. 2012년 1월 달에 바로 금수산 태양궁전을 대대적으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태양자를 자기가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데가 거기예요. 근데 거길 갔는데 사진이 안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전원회의에서도 처음으로 연설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단순하게 바빴다? 바쁘면 오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그것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뭔가 모종의 내부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든지 가긴 갔을 거예요. 혹시 건강이나 뭐 이런 부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있고. 그럴 수도 가긴 갔을 겁니다. 네. 저런 말을 거짓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빠서 안 보여줬다 그러기에는 설명력이 떨어져요. 네. 아마 다른 여러 가지 물론 바쁘기도 하고 가기도 했겠지만 뭐 화면을 보여줄 수 없는 보여주기 싫은 그런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예,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늘 나오는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별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별일이 다 가능한 데니까요. 네. 저기는 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의 동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나토 정상회의 좀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북핵과 관련된 데에서 좀 의지를 명확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즉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나토와의 협력 관계, 네.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거든요. 두 번째죠. 네, 2년 연속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나토와의 전반적인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 측면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 방점을 두는 비핵화였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북미 관계 주선했죠. 네. 그럼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대북 주도 이게 이제 국정 과제에 들어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서도 말씀하신 게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단합된 협력을 통한 그 북한 핵 야육의 분쇄 이런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럽도 생각보다 사실 북핵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란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란 핵 문제. 네. 이란 핵 문제는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사거리가 유럽이거든요. 그 생각보다 나토가 북핵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여러 협력 구도 형성을 시도를 하시겠죠. 예. 일단 뭐 나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옵저버 형태로 가는 거다 보니까 뭐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고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일단은 양자회담에서. 큰 틀에서 보면 네. 비핵화, 북한 비핵화긴 상수입니다. 이거 뭐 항상 나오죠.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는 뭐 이미 다 됐죠. 워싱턴 선언도 돼 있고 뭐 구체적으로 새롭게 더 나올 건 별로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바이든 정부 출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큰 틀에서 보면 한미 동맹 강화, 그 다음에 한미일 협력 구도거든요. 근데 한일이 삐걱거렸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니셔티브를 주고 한일 문제 풀어가니까 예. 한미일 협력 구도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실제 어떤 합의안이 나오는 것과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 구도를 강화하는 미팅이나 회합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나토에서도 아마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8일 서울에서 열릴 한일 핵 협의 그룹 바로 이제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협의 그룹 NCG 출범 회의에 대해서 일단 서울에서 먼저 열린다는데 의미가 또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NCG는요. 그동안 한미 동맹이 70년사죠. 네. 동안에 우리 핵 발언권이 없었어요. 주한미군의 핵 연락 체계도
거의 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핵 관련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력 체계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근데 NCG는 뭐냐면은 미국 핵무기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우리 발언권이 최초로 생기는 거예요. 그 상징성이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차관 복구부로 했다가 이제 양측 NSC의 차관급으로 격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체적 내용보다는 네. NCG가 본격화된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 NCG는 지금 빈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튼튼한 빈 그릇이죠. 여기 뭐가 담길지는 이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렸습니다. 북한이 도발이 강화되면 더 많은 게 담길 거고 아니면 이제 적정성이 담기겠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고민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